안녕하세요. 저는 2부 첫 강연을 맡은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인소영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듯이 저는 돈, 기후와 공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이 저희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혁신 또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들으면 말된다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라는 생각을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요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과연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고 있고요. 이 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본인들만의 대답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답변을 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좁은 기회지만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 저는 달성 가능하다보다는 좁은 기회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어떤 기술이 우선해야 돼야 되느냐, 어떤 산업이 움직여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쏟아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산업이 다 전환을 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기회지만 달성 가능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 혁신이에요. 기술 혁신이 지금보다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기술은 얼만큼 와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또 리포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목표한 거에서 25%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그럼 75%는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40%는 저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이제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은 기술, 뭐 예를 들어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빨리 상용화가 돼야 40%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 35%는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아직 기술도 초기 단계지만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존 기술처럼 상용화가 돼야 우리가 말하는 100%의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금융적 정책적 지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미국 에너지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버클리 대학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3년 동안 연구했던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인데요. 중요한 핵심 용어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게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술 시장. 이 안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하시는 게 테크 투 마켓이에요. 기술이 시장에 진입해서 상용화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 긴 과정이에요. 연구 단계에서의 기술이 시장에 상용화가 되고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는 이 전체의 과정을 테크 투 마켓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테크 투 마켓을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 그리고 시장적 위험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나갈 때쯤이 되면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또 마켓도 그만큼 성숙한 마켓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기술 스타트업이 이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영적 어려움을 겪는 아주 일반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신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기술적 위험이랑 시장성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데서 나오는 운영적 어려움을 가리키는데요. 테크놀로지 밸리 오브 데스에서 기술적 죽음의 계곡은 아주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좀 돈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이제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기술의 뒷단에 있는 죽음의 계곡, 바로 상용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상용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상용화 되려면 뭘 지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금이 더 크고 어떻게 보면 기술 위험도는 적지만 시장 위험도는 있는 이런 단계의 죽음의 계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클린테크 그리고 하드테크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 얘기를 하고 이런 혁신을 하드웨어에 준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금융의 서비스 혁신과는 다르게 실제로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더 중점을 두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저기 그림 가져온 것들이 뭐 예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클린테크 아니면 하드테크 분야는 참 미국에서는 업앤다운이 심한 분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클린테크 3.0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한 이 롤러코스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야 클린테크가 뜬대. 이제 클린테크에 투자하자. 되게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이쪽에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클린테크는 기존에 본인들이 투자하는 테크랑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여러 분야로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투자 성과를 본 뒤에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클린테크 분야에서 되게 자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되게 오랜 문제를 겪습니다. 2018년 이후에 요새 또 클린텍이 다시 붐이 일고 있어요.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기대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 강의를 할 땐 Hard tech is hard. 하드텍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금이 클린테크로는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보면 소프트웨어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테크에는 18%밖에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근데 필요한 투자 금액의 규모로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하드테크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이제 바그래프를 보시면 아직도 초기 기술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근데 후기에 진짜로 돈이 많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초기 기술 투자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과연 투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렇게 유입된 투자금이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데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라는 거에는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Hard tech is hard. 그러면 왜 탄소 중립 기술 투자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얘기하는 탄소 직접 포집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리딩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클라이밍웍스, 어떻게 보면은 이 탄소 포집 기술 DAC로는 지금 제일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실제로 상용화 단계까지 간 그 길을 보면 거기 투자금 규모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저게 프로토타입이에요. 근데 벌써 저기서 3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파일럿 단계 7,3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상용화 직전에 한번 돌리는 거 1억 1,0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상용화 단계가 들어갈 때쯤이 되면 6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거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거든요. 근데 저거에 들어가려면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클린 앤 하드테크 분야의 주요한 특성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큰 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본이 한번 들어가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어야 됩니다. 유동성이 적은 기간이 생각보다 길죠. 그러면 유니콘이 나에게 나오냐? 투자 자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출구 가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 것만 있는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주고 또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높은 운영 마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오히려 잘 맞는 성격을 가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엄청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왜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잘 안 들어가고 있을까 하니까 충분한 시장 수요가 없다. 그리고 개발 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 포괄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사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부가 이제 이끌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자, 이노베이터 왼쪽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그 물리적인 리소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산업, 그리고 시장, 그리고 위에 금전, 이게 자본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자, 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만 탄소 중립 기술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말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 개발자랑 투자자를 이렇게 한 곳에 넣어서 본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많은 경우에 기술 개발자의 측면만 보다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측면만 본다거나 이런 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기술이 개발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식의 투자자들이 있고 어떻게 이들이 매칭이 되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나 아니면 재단들의 이제 펀딩이 들어오죠. 우리 학교에서도 펀딩이 들어가고, 아이디어 컨셉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얼리 투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젤 투자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파일럿 스케일이 갈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CVC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진짜 상용화가 될 때는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시장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상용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은 저 뒷단,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과 은행같이 큰 대형 금융기관 사이, 여기 사이에 어떤 금융의 부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럼 돈은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 거야? 그럼 벤처 캐피탈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술 개발자들이 많이 관가하시는 부분이 벤처 캐피탈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100% 의존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린텍이나 하드텍 분야에서는 이 기존의 벤처 캐피탈 모델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리딩을 하고 있는 MIT 그룹의 그 리포트를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아주 전형적인 벤처 캐피탈의 기대 모델, 투자 모델,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말하는 클린테크, 하드테크의 실제로 수익 모델을 보면 상당히 다르죠. 규모나 기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의 성향의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은 바로 대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행한테 가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한테 가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은행들은 늘 당신의 두 번째 프로젝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형 은행들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상용화 단계 직전에 온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앞단에 벤처 투자자들,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부를게요. 초기 투자자들이 뒷단에 이렇게 큰 은행들이 와서 자기네 기술을 사줄 거라는 기대감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뒷단에서 이런 은행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타트업은 출구를 못하죠. 엑싯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 기간은 더 길어지고 유동성이 없는 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인터뷰를 했어요. 벤처 캐피탈,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기술 투자자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기술 개발자들은 돈이 없다. 벤처 캐피탈들은 은행이 안 들어온다. 은행은 난 기술을 잘 모르는데 벤처들이 나한테 얘기 잘 안 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기술 개발단의 그 테크 투 마켓 이 과정이 있고, 밑에는 거기에 맞는 자본 투자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 벤처와 은행 사이에 저 빈 공간이 있고, 저 빈 공간을 어떻게 보면 연결해줄 중재기관이 부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한 뒤에 저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금융시장을 혁신을 일으키게 하면서
이제 지금 말하는 중개 기관들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봤고 아주 원론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이론은 정말 전통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해야 되는 기능이 뭔가라는 이야기예요.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얘기가 되게 다른 얘기 같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은행, 벤처캐피탈, 증권사 이런 것들이 다 금융중개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주는 이 중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비용을 줄여주고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이론적인 중개 기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 시장에서의 중개를 보면 중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들이 아주 높은 가격에 기술을 팔고 자기네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비교를 하다 보면은 원래 자기네들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새로운 금융은 어떻게 특히나 이런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금융의 중개 역할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기술 개발자와 투자자들 간의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또 동시에 후기 투자자와 초기 투자자 사이에서의 정보의 공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이해 관계자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금융중개의 새로운 기능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게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금융중개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앵커링이에요. 첫 손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는 아무래도 손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첫 손실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오늘날의 벤처와 좀 상당히 비슷하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존 본드마켓에 있는 용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투자자의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초기 투자자랑 후기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정보의 공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개만 잘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돈이 새로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자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우리가 기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투자자들은 누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유인을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식의 경계 확장을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금융 혁신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여기서 금융중개기관, 새로운 형식의 금융중개기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은 뭐냐면은 창업가와 투자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고 서로 간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기와 초기 투자자들 사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항상 발표를 하다가 몇 번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이 새로운 중개 기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마지막 블랙 포인트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 기관의 역할이나 그리고 방식 그리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이제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